사람 몸에 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침을 찔러가지고 건드리는 게 기를 건드리는데 그 기가 전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 환자한테 침을 놨어. 타이머를 맞췄어. 아, 이 환자 내 친구 엄마인데 좀 잘해주고 싶어. 근데 환자 보니까 체격이 아주 좋아. 자극을 좀 세게 해줘도 환자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 환자의 몸에다가 침을 찔렀는데 이 침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테크닉을 써요. 옆에 환자들이 나는 왜 안 해주고 그 사람한테만 자꾸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해놓고 뭐 하겠어요? 전기를 걸어요. 자극을 더 세게. 그걸로 자극을 줄 수 있군요. 그렇죠. 더 센 자극을 가하기 위해서 침 놓고 전기를 흘려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전침을 우리가 이제 침 놓고 전기를 흘리는 거를 줄여서 전침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전침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이렇게 강자극을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비된 쪽에 예를 들어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중풍 같은 경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 있죠. 네. 그럴 때 재활운동 치료도 하시지만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서 침 맞을 때 마비된 쪽에다가 전기를 흘려요. 못 느끼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움직임이 멀쩡한 쪽에 비해서 덜 하잖아요. 더 강한 자극을 흘려요. 재활 치료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또는 뭘 할 수 있냐면 비만 치료할 때도. 여기 보시니까 비만 치료 받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 비만에도 효과가 있어요? 보통 복부 비만 같은 거 있을 때 네.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흔한 게 이제 복부 비만이 좀 심하잖아요. 그럼 한의원 가서 복부 비만 환자들한테 전침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 속하는 위경락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긴 침을 옆으로 이렇게 쭉 찔러요. 옆으로요? 네, 피부하고 피부 밑에 근육층 사이에 피와 지방이 있잖아요. 네. 셀룰라이트. 네. 이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이뇨제 먹으면 수분이 먼저 빠지고 탄수화물 빠지고 지방 늦게 단백질 마지막에. 빠지고 지방은 제일 나중에 빠져요. 네. 내가 빼고 싶은 건 이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방을 먼저 빼려면 왜 얘들이 가만히 있다가 제일 나중에 빠지냐면은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끈적끈적해요. 네. 어디 탁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이걸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침으로. 그거를 누가 하냐면 전침이에요. 그래서 피부층하고 근육층 사이에 이 피하 지방에다가 전침을 길게 이렇게 쭉쭉 꽂아요. 아파. 한 10cm, 15cm 되는 아파. 근육층에다가 꾹 꽂아요. 그러면 침을 꽂아놓고 나서 전기를 흘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딱 걸어요. 그럼 전기를 흘리면 이 침을 타고서 전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방을 녹이는 거죠. 와, 지방이 나 살려 하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녹아서 떨어지면 그때 운동을 하거나 이뇨제를 먹거나 해서 이걸 빼는 거예요. 뭔가 이미 되게 과학적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비만 치료의 이제 큰 원리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약수터 가면 어르신들이 등치기 하잖아요. 네, 그게 그 다 혈자리를 경혈을 자극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무를 자극하는 것 같은데. 이 등 쪽에 있는 경락이 있어요. 네. 등도 있군요. 그 방광에 속하는 방광경이 이 등 쪽을 지나가는데 네. 가운데 척추상에 있는 경락 바로 옆에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네. 운동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척추 기립근을 지나가는 방광경락 거기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보통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나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지압을 하거나 어떤 치료 행위를 가하죠. 그렇죠. 이건 내 몸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부딪히는 거죠.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등치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하면 효과가 있는데 아. 이분은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럴 때 하면은 효과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팔다리에 침 맞았을 때 또는 몸통에 침 맞았을 때 뇌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 뇌를 MRI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뇌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생겼어요. 사람 몸은 대칭이 돼야 돼요. 뇌도 대칭이 돼야 돼요. MRI 사진을 찍으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여기는 검은 게 있네, 여기도 까만 게 있네,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좀 하얗네, 괜찮아, 정상이야. 완전히 대칭이 된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하얀 게 있는데 여기는 하얀 게 없어. 이거 병이에요. 대칭이 안 되죠? 그럼 이쪽은 있는데 왜 이쪽이 없지? 얘는 없어야 될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병이에요. 여기 보시면 종양이 있잖아요. 근데
치료 전에 종양 사이즈가 치료 후에 이렇게 좀 작아졌어요. 이분이 사실은 양방 대학병원에서 1년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인데 아이고. 저희가 몇 년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다리에 또는 몸통에다가 침을 맞아도 뇌에다가 충분히 자극을 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경락, 어느 경혈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이 환자한테 좋을까? 요거를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제가 한의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시험 보고 너 못 외웠어 똑바로 해 이렇게 시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마약 중독에 침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 있으면 왜 있지? 없으면 왜 없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마약 중독과 침이 연관이 가능하나요? 예, 굉장히 이거 하는 분들이 드문데 예, 제가 이걸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침으로 기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오. 예, 약도 있고 침도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을 다 경락과 경혈이 덮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마약 중독 침 치료 연구하는데 주로 쓰는 경혈들은 어디 있냐면 요 팔에 있어요. 예, 팔에 있는 경혈 중에서도 심장 경락에 심경에 속하는 혈을 주로 써요. 아니면 그 반대편에 소장에 속하는 이 시소의 반대편이 되는데요. 심경하고 소장경이 기능적으로 이제 시소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심경 아니면 소장경을 주로 쓰는데 이 손목에 있는 이 혈들이 해본 것 중에서는 효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실험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 마약 중독 모델을 네.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꾸 먹다 보니까 이거 중독됐네 이렇게 만들어요. 실험 동물을. 그래놓고 오늘은 마약 먹으러 들어갈 때 침 맞고 들어가. 그럼 어제까지 요만큼 먹었던 시간당 10번을 먹었으면 오늘 침 맞고 들어가면 얘가 오늘은 적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죠. 만약에 적게 먹으면 왜 그렇지?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의 변화가 생겼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얘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죠. 이걸 또 먹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필요 없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필요 없고 무조건 이 뿅 가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거밖에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미쳤죠? 아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에 그 마약에 중독된 상태가 급동, 급응가의 맞습니다. 상태랑 같대요. 너무 그러니까 급해서. 지금 너무 급한 그게 신호가 오면 그렇죠. 다 비켜 하고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뿅 가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돈을 써도 되고 사람을 찌르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요것만 하면은. 극단적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판단을 잃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러면 침 맞으면 이 뇌에서도 반응이 바뀌나? 바뀝니다. 왜 팔다리에 침 맞았는데 뇌가 바뀌지? 손을 못 쓰게 침을 놔버리나? 아예 마약에 손을 못 대게 손이 못 이걸 움직이게 못 하는 잡게. 그런 건가요? 그건 치료가 아니고 감금이죠. 네, 물론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몸에 보면 신경이 있잖아요. 네. 침이 건드리는 게 기라고 했는데 기가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 몸에서 전기가 흘러다니는 루트가 어디겠어요? 신경계. 신경이거든요. 팔다리에다가 침 맞았는데 왜 뇌에서 변화를 일으킬까? 경혈점에다가 침을 놓고 나면 침 자극이 신경을 타고서 뇌로 가는데 중간에 척수신경을 타고 가요. 팔다리에서 척수를 거쳐가지고 뇌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초에 자극을 줘서 중추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아, 마약에 중독된 이 실험 동물들을 보면 뇌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신경 전달이 깨져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향진돼 있지? 얘는 왜 죽어 있지? 이런 게 생겨요. 얘가 얘를 억제성 신경이 흥분성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럼 브레이크 안 걸리면 이제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네. 오로지 이거에 미쳐가지고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동물들한테서 보면 이렇게 억제성 신경의 기능이 죽어 있고요. 흥분성 신경이 오버돼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미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도파민만 막
막 나오는 거. 오, 도파민. 예. 이야. 최고. 도파민 중독자들 여기 많습니다. 물론 길 가다가 돈 줬으면 기분 좋고 그럴 때도 도파민 나와요. 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약 먹어서 생기는 도파민은 이 세상에서 그만한 쾌감을 주는 도파민 흥분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팔다리에 침 맞으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됐다가 뇌에서 불균형이 초래된 신경 전달의 요 역학관계를 균형을 맞춰줘요. 억제성 신경을 강화시켜주고 지나치게 이제 업돼 있는 흥분성 신경을 가라앉혀주고. 요게 이제 이때까지 제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침 치료가 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마약 중독 상태에서. 이제 마약 중독에서 침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마약의 황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코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 먹으면 뿅 가요. 저도 안 해봤지만 쥐한테 실험동물한테 마약을 코카인을 딱 먹이면 이런 식으로 아, 미안해. 자가투여 장치에다가 실험동물을 넣어놓고 요 레버를 누를 때마다 코카인이 쇽쇽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기분 좋으니까 얘들도 우리처럼 뭔가 기분 좋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행동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요 벽이 있죠. 네. 실험 장치 안에 벽에다가 얼굴을 막 비벼요.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아서. 이 쾌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얼굴을 막 비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막 쓰라리겠죠. 네. 얼굴을 비볐으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비벼요? 실험이 끝나고 이제 쥐를 꺼내려고 가서 딱 보잖아요. 얼굴이 거의 80% 90%가 피투성이에요. 오늘 녹화 끝나고 저기 벽에다가 한번 얼굴 비벼보세요. 누가 비비겠어요? 아프죠. 아프죠. 네. 당연히 쓰리구나. 내가 미쳤나? 근데 미쳤기 때문에 비벼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행복해서 그렇죠. 그냥.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 아픈데. 불쌍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근데 내일 저기 들어가면 또 해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 빨간색 줄 보이시죠? 네. 코카인을 먹었을 때 기분 좋으니까 얘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화닥닥거리면서 막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정도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요걸 다 저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 침 맞으면 빨간 줄이 좀 옅어졌죠. 네. 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구나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코카인을 먹었을 때 흥분되는 거를 이제 침을 맞으면 침이 코카인의 흥분성을 가라앉힌다는 거고요. 또 막 기분 좋으니까 애들이 막 화닥닥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이는 게 이제 좀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그 USV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기분 좋으면 막 목소리 커지고 노래 부르고 갑자기 옆 사람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쥐들도 기분 좋으면 평소에 안 하던 발성을 해요.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비가청 주파수를 내요. 어머. 50kHz로. 깍깍거린다는 그렇죠. 거죠. 막 네. 찌찌 막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럼 그거 딱 몇 번을 내는지를 캐치하면 얘가 지금 얼마큼 흥분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측정해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 맞았을 때 그 흥분 상태를 좀 떨어뜨린다 하는 거고요. 막 열심히 먹고 있는 걸 갖다가 한 2주나 3주 정도를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아, 요거 누르니까 뿅 가는구나 하는 거를 자가투여를 애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고 나서 확실히 얘는 중독됐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금단을 시켜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카인 대신에 생리식염수를 바꿔치기를 해요. 아. 그럼 눌러도 뿅 가는 게 없으니까 네. 이제 안 되네 하면서 애들이 엎드려 자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랬을 때 일주일 뒤에 금단 기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자가투여 실험장치에 넣을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주사기를 확 밀어줘요. 그러면 이제 또 누르면 나오는 줄 알고 또 열심히 눌러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누르는가 요걸 가지고 얘가 금단 중에 다시 마약을 했을 때 재발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요. 그 마약을 다시 시도하는 걸 그렇게 그렇죠. 실험을 하는군요. 근데 수치화하려면 그 그렇죠. 숫자를 세는 거군요. 눌러봤자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뿅 가는 건 없지만 들어갈 때 한 번 중과만 가지고 누르면 또 나오는 줄 알고 얘는 막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수치가 이제 요 그래프고요. 그거를 이제 침을 맞으면 이 침이 갈망의 정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